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바꿔놓은 거는 이제 선택 요소를 어떻게 HTML, CSS를 변경할 수 있는지 자바스크립트의 능력을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속성 값도 저희가 바꾸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더블 클릭까지 저희가 해봤죠? 이렇게 했더니, 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또 바뀌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함수.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기능이 호출할 때 실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저희가 제어문 같은 거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여기다 뭐 제어문을 넣으면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제 입맛에 맞게 이제 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소스 제어하는 거니까 그거는 거기에 나왔을 때 좀 들어가 보고요. 여기서는 이제 너무 많은 등장인물들을 나오게 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 우리가 선택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요. 원래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편에서 하는 주제는 누구냐면 자바스크립트 기본 돔 선택법이에요. 돔 선택법. 얘를 처음부터 내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초 기본 처음 할 때도 어떤 요소를 우리가 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소를 딱 선택하는 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get element by id, get element by class name 두 가지 했죠. get element by tag nam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선택 옛날부터 정말 태고 쪽부터 있었던 선택 방법이에요. 근데 이 선택법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는 이제 요 사항을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요 HTML 쪽에 보시면 원 모양 박스가 있어요. 여기 제가 이름을 클래스를 일부러 이렇게 지어놨어요. 한글로 일부러 지어놨어요. 네. 박스야라는 클래스 안에 원 모양 그리고 사각형으로 분할 원 박스 이렇게 세 개 하나 다 div인데 이렇게 네 개가 들어가 있고요. 배치를 제가 이제 오른쪽에다 붙여놨어요. 얘네들을요. 그래서 클래스가 박스야 밑에 원이야가 있고 얘네들은 같은 그룹으로 제가 취급해 주려고 원이야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클래스가 넌 뭐냐예요. 넌 뭐냐? 원이야인데 넌 뭐냐? 네, 그래서 여기 반드시 더블 클릭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뭐 이벤트를 주려고 이제 타이틀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린 대로 얘가 이제 어떤 동작을 제가 해주려고 하냐면 네, 이제 아까 한 건 이거고 처음에 한 건. 이제 여기에 있는 애들을 선택을 해서 이벤트를 먹여 놓을 건데 여기서는 그냥 마우스 오버를 줘봤어요. 마우스가 올라가기만 하면 네, 정 가운데로 전부 다 이동을 해요. 그리고 얘는 더블 클릭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J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됩니다. 내가 좀 전에 뭘 바꿔놨지 잠깐만. 다시요 잠깐만요. 이거 아까 했고 가운데 이동하는 것도 됐고 그 다음에 이걸 더블 클릭을 하시면 위로 올라갔다가 쫙 펴지면서 JS 입문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나오겠어.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입문을 이제 들어가 보는 거죠. 네. 자, 요게 나오게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면서 선택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얘가 우영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걸 갑자기 돌고래로 바꾸고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 완벽한 작품을 만들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자, 원 모양 박스 클래스 여기 박스야라고 있죠? 박스야 밑에 있는 원이야죠? 이 클래스는 사실은 박스야 밑에 있는 원이야잖아. 그지? 그런데 원이야라고 물론 선택해도 되는데 박스야 밑에 있는 원이야가 있고 뭐 나두야 밑에 있는 원이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냥 원이야로 선택을 하면은 전부 다 선택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애들만 선택하고 싶으면 위에부터 선택해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박스야 밑에 있는 원이야라고 선택해줘야지 여기에 있는 클래스만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 상황을 지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면 선택을 할게. 자, 이제 이벤트를 걸어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이벤트를 걸어주고 이제 함수를 호출하게 해야 되겠지? 자, 함수를 하나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함수 생성. 함수 생성. 요 밑에 함수를 추가해 볼까요? 네, 함수는 소스 코드가 저장되는 저장 공간. 메모리 공간입니다, 역시. 근데 여기는 그 실행문이 저장이 돼요. 실행 코드. 네, 단순히 데이터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실행 코드. 네, 실행 코드가 저장이 되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함수명을 지어볼까요? 이제 함수명은 네, 저희가 이제 지을 수 있는 이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는 한글로 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맘대로 해라 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맘대로 해라 기능은 선택 요소를 중앙으로 보내는 거랄까요? 중앙으로 보낸다. 얘의 역할은 이거예요. 선택 요소를 중앙으로 보낸다. 중앙으로 보내도록 해주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름을 만들어 볼게요. 네. 펑션, 키워드. 그러면 이걸 쓰는 순간 뭐라고? 네. 코드가 저장되는 저장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 저장 공간 주소예요. 사실은요. 이름은 다 주소야. 이름을 써줘요. 따옴표로도 싸지 말고 띄어쓰기도 하지 말고 붙어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맘대로 해라 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소가로 중가로 하시면 이런 거를 이제 제가 함수로 얘기할 때 선언적 함수라고 해요. 이거는 함수야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이거부터 읽어요. 제가 함수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소스 코드가 많이 있어도 이거부터 읽어요. 펑션부터 이렇게 뽑아서 읽어요. 함수만. 네, 그건 이제 선언적 함수 뭐 얘기할 때 또 말씀을 드릴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를 함수라고 표시를 좀 해주라고 그랬죠. 마음대로 해라 함수. 마음대로 해라. 해라 함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드닝을 뭐 우리가 뭐 집에서 뭐 식물도 키우고 뭐 동물도 키우고 하잖아요. 취미생활 하듯이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 주는 거를 우리의 취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딱 눈에 잘 들어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함수를 제대로 구사를 해주려고 제가 준비 자세가 됐다고 보는 거고요. 개발자들은 이제 가독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라는 애를 여기다가 함수 만들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 호출 확인. 왜냐하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누굴 이름이요. 불렀는데 얘가 호출했는데 호출이 안 돼. 그러면은 이 함수가 뭐하러 있겠어? 있을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얘는 호출이 반드시 될 수 있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함수명으로 호출한다. 가로한다. 함수야,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불러야지 되죠? 나는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있는 영화가 생각나는 게 없어서 매번 이걸 얘기할 때마다 엽기적인 가사를 얘기하면은 모르지 잘. 전지현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요. 차태현이 요즘 저기 1박 2일도 나왔던 사람 아시죠? 그 사람하고 둘이 공연했던 네, 영화에서 이렇게 불러요. 그 끝장면쯤에 가면은 이놈아 새끼하고 XXX 막 욕을 하는데 먼 산에서 못 알아듣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수는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소괄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소괄호 안에 뭔가 담을 수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콘솔을 찍어봅니다. 콘솔.로그. 왜 콘솔에다 찍는다고? 네, 백단에다 찍어볼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찍어볼게요. 마음대로 해라. 그럼 마음대로 해라 함수를 한번 호출시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 주소명이 저건 거야. 예, 주소명이 그건 거야. 우리는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 이름이 이런 건지 아닌지 중요하진 않아. 이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호출할 때.
그런 눈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지은 이름 마음대로 해라. 자, 그러면 이벤트하고 연결을 시킬 때 지금 오리지널하게 이벤트하고 엮는다고 그랬죠? 네, 이벤트하고 엮어볼게요. 밑에 있는 애들한테 내려가 볼까요? 리리리리리리 어디 갔어? 이건 좀 닫아놓게. 파일 실패는 좀 줄여놓고 여기 오니까 네, 원이야. 여기다가 이벤트를 먹여보는데 셋 다 똑같은 이벤트를 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찍고 Alt, Shift, 클릭, 드래그 하시면 세 줄이 동일하게 깜빡거리죠. 근데 여기다가 이벤트 잠깐 띄고 온 마우스 이 마우스 하면 또 여기에 관련된 애들이 쫙 나오네요. 온 마우스 다운 이렇게 눌렀을 때도 있어. 온 마우스 엔터 마우스가 경계선 안으로 들어갈 때, 온 마우스 리브 경계선을 벗어날 때, 온 마우스 무브 마우스 그 위에서 움직일 때 이벤트가 계속 생기겠지 이거. 온 마우스 아웃 나갈 때, 온 마우스 오버 올라왔을 때, 온 마우스 오버 아주 유명한 애를 써볼게요 그냥. 온 마우스 오버, 온 마우스 오버, 온 마우스 오버라고 선택해 주시고 세 개가 다 여기다가 이제 맘대로 해라. 있죠? 맘대로 해라 함수 있죠? 펑션. 맘대로 해라. 그리고 반드시 소가로. 이거를 처음에는 빼먹기가 쉽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영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만 새끼야! 이런 영화가 나오면 그 영화 얘기하면 되는데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자, 그럼 마음대로 해라가 일단 찍히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컨트롤 키 누르면 이제 컨트롤 키 누르면 갈 수 있죠? 마음대로 해라 함수로 바로 이동해 주죠. 마음대로 해라 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아하 세 군데서 호출하고 있네. 세 군데서 저기 클릭하시면 임시 보기로 옆에 보여주시고요. 임시 보기로 얘가 왔다 갔다 이동을 해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면 실제 코딩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네,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해라 클릭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버죠, 마우스. 마우스 오버 하면 여기다 이제 콘솔 있죠? 마우스를 픽. 예, 맞아.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나오죠? 네. 마우스 올라가면 새로 고치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 마음대로 해라. 올라가면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가 여기 찍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마우스 오버. 이 이벤트가 먹히려면 이벤트명이 정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명이 정확하면 됩니다. 찍히는지 확인.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구역이 지금 불려지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코딩을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 나중에 가서 순번 같은 거를 읽어오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은 일단 자기 순번을 보내는 방식을 한번 써볼게요. 무슨 얘기냐?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보낼 수 있어요. 함수를 호출할 때. 그냥 보낼 수도 있지. 회사에서 김 과장님이 어, 이 과장님한테 박 대리를 시켜서 이 과장한테 갔다 와봐. 뭐 줄 거야. 그럼 이 과장한테 가겠지? 대리가? 나한테 좀 갖다 줘. 그래서 갖다 줬어. 그런 경우도 있고 이 과장한테 이 물건 좀 갖다 줄래? 치약이 없대. 갖다 줘. 그러면은 가지고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값을 들고 갈 수 있고요. 그 함수에서 전화로 이미 받기로 해놨어. 그러면 그거를 받기로 준비가 돼 있는 데서 받을 거 아니야. 함수도 똑같아. 내가 주기로 하고 받기로 하고 약속을 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값을 하나 여기서 받기로 하는데 여기 안에다가 변수를 쓸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해라. 변수명도 한글로 썼으니 여기 파라미터 변수, 전달 변수라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마음대로 해라. 헐. 네, 그녀라는 뜻이에요. 헐, 그녀.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헐은 전달 변수.
전달 변수.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전달할 수 있는데 여기다 담아요, 얘가요. 메모리를 여기다 생성을 해서 이거는 지역 변수라고 보통 합니다. 함수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바깥에서 몰라요. 함수 안에서만 유효하다. 그래서 값을 2개 받고 싶으면 콤마에서 계속 더 다른 변수명을 쓰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변수를 쓰시면 안에서 받을 수 있고요. 요건 여기서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맘대로 해라, 콤마. 콤마 하면 뒤에다가 더해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다가 헐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감을 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맘대로 해라는 글씨가 출력이 됐는데 이건 과연 헐이라고 출력이 될지 안 될지가 궁금해요.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건 뭐냐면 이렇게 출력할 때 복사했어요. 더하기 표시를 해서도 똑같아요. 플러스 표시를 하시나 콤마를 하시나 콘솔에서 찍을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주석만 달아 놓으시고 밑에다가 이렇게 헐. 그래서 뒤에다가 플러스해서. 그래서 이렇게 콘솔에서 어떻게 찍는다? 콘솔 로그 거기에다가 메시지 콤마 변수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그리고 변수를 합칠 때 콤마 여기서만 콤마가 돼. 딴 데서 되는 건 아니에요. 콤마 또는 플러스로 합치는 거 있죠? 플러스 기호를 쓸 수 있습니다. 플러스 기호를 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마음대로 해라 헐. 네, 과연 헐이 찍힐까요? 그리고 이걸 호출하는 데서 이제는 하나를 보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규칙 위배예요. 내가 이렇게 쓰는 순간 값을 하나 받기로 한 함수를 부를 때는 값을 하나 보내요. 자, 그래서 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를 호출하는 대로 가볼게요. 마음대로 해라. 벌써 여기 표시가 달라졌잖아. 마우스 올리니까. 너는 펑션을 만들었어. 이름은 마음대로 해라야. 근데 너는 값을 하나 받기로 했어. 헐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놨으니까. 헐. any 어떤 데이터든지 들어와. 자바스크립트는 데이터형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들어오는 애를 그냥 받아요. 자바에 가면 데이터형을 처음부터 다 선언하거든요. 숫자형, 문자형, 불림형 전부 다 따로따로 설정을 해서 그 데이터만 받는데 얘네들은 그냥 널널해요. 그릇 하나 갖다 놓고 음료수를 담은 음료수병 거기다가 시야를 하면 시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any. 그리고 리턴 값은 없네. 보이드는 리턴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받고요. 밑에 가서 이제 실제로 값을 보내는 거죠. 여기다 값을 쓰는 건데 마우스 올려보세요. 아, 뭔가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표시가 나오죠? 헐. 값을 하나 보내면 돼요. 값을 보내볼까요? 저는 숫자를 보내볼게요. 숫자는 안 싸도 돼요. 문자는 싸야 되고. 얘를 순서대로 012라고 보내볼게요. 얘를 012. 자기의 순서 번호를 가지고 가게 해볼게요. 나는 여기 안에서 원이야 중에서 첫 번째고 난 두 번째고 세 번째 그래서 012를 보내볼게요. 아이템 번호를 이걸 활용하려고 그래요. 마음대로 해나 012. 얘는 0을 보내고 1을 보내고 1을 보내는 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받는 거죠. 자, 찍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찍는 데 가서 과연 함수에서 헐이라는 글자가 과연 찍힐까? 네, 처음에 그거를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012라고 해주시고 여기는 지금 헐이라고 받고 있고 헐을 여기다 찍으라고 이제 콤마 헐 했죠? 맘대로 해라 뒤에 나오는 게 뭔지 잘 보세요. 맘대로 해라 0, 맘대로 해라 1, 맘대로 해라 2, 맘대로 해라 012. 마우스가 올라가면은 맘대로 해라 012. 그러니까 누가 나를 호출하는지 이제 알겠어. 이거 던지는 값을 내가 구분을 해가지고. 그치? 누가 던지는지 확인이 되지? 마음대로 해라로 저희가 찍어봤어. 그러니까 홀이 안 찍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 헷갈리는 게 이거야. 이게 글자로 보시면 안 된다고 이거를. 이건 글자가 아니야. 만약에 헐이라고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따옴표로 싸시면은 문자가 돼요. 이 헐을 내가 이렇게 따옴표로 쌌어요. 밑에다 여기 찍을 때. 그러면 진짜 헐이 나와요. 마음대로 해라 헐 이렇게 나오잖아. 이건 문자야. 이렇게 싸면. 그런데
싸지 않고 여기에서 쓴 변수를 찍고 싶다 그러면 안 싼 애를 여기다 주시면 여기가 데이터가 찍히는 자리 표시예요. 자리. 이 자리에다가 들어온 데이터를 찍어요. 이 얘기예요. 이 자리에다 찍으라고. 그럼 HTML에다 어디다 넣으라는 것도 가능하겠지. 저 데이터를 HTML 어디에다가 넣어 이런 것도 되겠지. 소스 코드 어디에다가 넣어도 되겠지. 그겁니다. 네. 그래서 요 허리 찍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이동시켜 볼게요. 이제 이동하면 되겠지. 호출 확인 됐으니 내려갑니다. 2번. 1번 변경 대상. 변경 대상은 클래스가 원이야예요. 원이야. 점 원이야. 클래스가 원이야. 이거예요. 대상이. 그래서 대상을 변수에다가 담아볼게요. 노래 제목을 써볼게요. 노래 제목. 멍청이라는 노래 있거든요. 네, 멍청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멍청이라는 노래에다가 노래 가사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애한테 도큐먼트 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지? get 이걸 쓰잖아요. 자, 이걸 쓸 때 어떻게 쓰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봐봐. 도큐멘트 점 펄스 여기가 원이야지. 원이야. 쌓여야지. 원이야. 그죠? 근데 이 원이야가 누구 밑에 있다고? 박스야 밑에 있는 원이야잖아. 다른 데 원이야도 있을 수 있다고 내가 가정을 했어요. 다른 데도 이 클래스는 또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난 여기에 있는 애만 움직이고 싶어. 그래서 이 원이야는요. 박스야 밑에 있는 원이야를 써야 돼요. 박스야 밑에 있는 원이야? 아니, 말도 안 되는 문법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못 써요. 박스야를 선택했죠. 그럼 박스야가 몇 번째 있는지 제가 아이템 번호로 쓸게요. 네, 무조건 0번째, 첫 번째 하나 있으면 무조건 그건 0번이야, 일단. 그리고 그 밑에 있는 get, 점, get, element, by.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을 또 해. 클래스 네임. 이번에는 거기 밑에 있는 원이야지. 원이야. 중에서 몇 번째인지 점 아이템 번호가 헐인 거지, 헐. 네. 끝났어요. 이 멍청이가 대상이거든요, 얘가요. 얘가 어떤 애인지를 딱 찍어주는 건데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일단 불편한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뭐야, 이게. 그죠? 네. 너무 길어. 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콘솔이나 한번 찍어볼까? 이게 콘솔로 뭐가 나오는 거야? 콘솔. 여기 콘솔에다 찍어볼게. 멍청이를 찍어봐. 콘솔.log 멍청이. 멍청이가 뭐예요? 변수, 지금 변수에다 담은 거예요. 예, 선택한 애를 변수의 이 주소지에 지금 들어가 있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주소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걔를 여기다 찍으라고 한 거예요. 그럼 로그에 찍는 애가 누군지 보세요. 박스야 밑에 있는 0번째. 원이야 중에서 몇 번째. 이제 012가 넘어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헐 여기 찍히겠지. 012가 아까 찍어봤잖아. 그거 괜히 찍어본 거 아니지? 예. 0이면 여기 0이 들어가겠지? 1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겠지? 예, 그 원이야 해당되는 애가 멍청이 찍히는지 보는 거야. 그래서 마우스 탁 맘대로에다 0 찍히잖아. div가 통째로 여기 들어오죠. 내가 지금 콘솔에다 찍어보라고 했더니 얘를 통째로 찍어줬어요. 얘가 여기. 이게 선택된 게 맞지?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려봐. 두 번째. 두 번째는 맘대로 해라. 1이 들어가 있는 얘지. 여기 마우스 오버 때문에 구분이 되네. 그지? 그리고 여기 마우스 올리면은 여기 표시를 해주진 않네. 그지? 이렇게 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2 이렇게 보내는 애가 바로 대상이라는 걸 여기다 찍어줘요. 그래서 찍히는 거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확인이 되겠죠. 네,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개발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어? 브라우저 개발하다가 개발자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아니 CSS처럼 간단하게 써주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겁니까? 이것도 도대체? 초창기에 나온 얘기예요. 정말 초창기에 나온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미치겠는 거지. 너무 길잖아. 그래서 짧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짧게 쓰는 방법을 준 거예요. 이제 이 방법은 안 쓰고 밑에 있는 거는 기존 이제 요 방식은 요거는 주석을 달게요. 두 개를. 그래서 이렇게 달아요. 도큐먼트까지는 들어와요. 당연히. 도큐먼트까지는 들어와요. 그 다음에 쿼리 셀렉터라는 방식이 있어요. QS라고 써보세요. 쿼리라는 거는요, 질의한다는 뜻이고요. 쿼리, jQuery 우리 배우잖아. 그리고 미디어 쿼리라는 것도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SQL, 네, DB한테 날리는 것도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예요. 쿼리라는 말이 들어가요. 기술계에서 참 많이 나와. 우리들 계통에서 쿼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쿼리는 질의, 질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기술적으로 질의를 날리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시스템으로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탁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신호가 가면은 반대쪽에서 바꾸도 아무 응답이 없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잘 못 받았어 또는 모르겠어 반드시 대답을 해요. 네, 그게 쿼리예요. 쿼리. 근데 셀렉터라는 거를 사용하겠다고. 셀렉터가 뭐죠? CSS에 한국말로 쓰면 선택자라고 쓰시면 돼요. 선택자. 자. 선택자. 오를 쓰면은 여러 개 가져온 거고, 오를 안 쓰면 쿼리 셀렉터만 쓰면은 한 개만 가져요. 만나는 거 하나만 가져요. 처음 만나는 거.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쿼리 셀렉터 오를 써야 돼요. QSA, 쿼리 셀렉터 올. 네, 이렇게 하시면은 근데 여기서 쿼리 셀렉터만 해도 되겠다. 박스야만 선택해도 되잖아. 근데 이렇게 쓸게. 자, 쿼리 셀렉터 올. 한 번에 선택할 거니까 올 써야 되겠구나. 쿼리 셀렉터 올을 쓰세요. 올. 여러 개를 가져오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클래스면 점 찍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중요한 점이 클래스, 아이디, 띄어쓰기, 꺽쇠 이런 거 문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대로. CSS 쓰는 것처럼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박스야 밑에 있는 띄어쓰기 원이야. 여기에 있는 대상 중에 대가로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헐 쓰는 거지. 헐 이렇게. 그럼 끝났어요. 밑에 거랑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두 줄까지 가가지고 선택했던 애를 여기에서 끝내버렸어요. 딱. 그래서 몇 번째 원인지 뒤에다가 대괄호만 썼어야지. 네, 그래서 더 간단한 선택법. 더 간단한 선택법. 새로운 요소 선택법. 요소 선택법. 쿼리 셀렉터라는 게 있다. 그래서 1번 하나의 요소만 선택 시 쓰는 게 바로 선택 요소 점 쿼리 셀렉터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다가 CSS 선택자 문법을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점, 샵 다 살리셔야 돼요. 네, 이런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소들 여러 요소 선택할 때 2번 여러 요소 선택. 여러 요소 선택 시는 이렇게 씁니다. 선택 요소.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방법을 거의 주로 쓰겠지 우리가. 선택 요소점 쿼리 셀렉터 올 뒤에 올만 붙여주시면 얘가 콜렉션에 담아요. 집합을. CSS 선택자 문법을 쓰시면 되고요. 네, 이거는. 그래서 여러 개일 경우에는 순번으로 불러야 됩니다. 여러 개일 경우 컬렉션에 담김으로 집합에 담김으로 순번이 필요합니다. 순번 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순번을 쓴다? 점 아이템 순번.
또는 그냥 대괄호 순번. 근데 대괄호 순번은 점 찍지 않아요. 바로 붙여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번은 0부터. 순번은 0부터고요. 네, 위에다 다 써놓은 건데 여기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순번은 0부터. 그리고 개수를 구할 경우. 개수를 구할 땐 length를 씁니다. 점 length 길이란 말이잖아요. 네, 개수를 구할 땐 점 length 그럼 몇 개라고 나와요. 됐어요.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간단해진단 말이죠. 간단. 자,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 올 여러 개를 가져와야 된다. 지금 우린 여러 개를 가져와야 돼. 원이어가 3개나 있어. 그 중에 몇 번째인지 우리가 전달받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뭐 디스 키워드 쓰는 방법 이런 거는 지금 여기서는 아예 배제했어요. 디스 키워드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으시면은 해당되는 애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로 가게. 네. 얘가 이제 똑같이 나오는지만 보세요. 여기 멍청이라고 내가 찍어봤죠? 똑같이 나와, 똑같이. 012, 0, 1, 2. 네, 여기 div 나온 애들 통째로 찍어본 거. 나오죠? 그래서 얘를 주석 달고 이제 밑에다가 2번, 몇 번이야? 3번이지? 변경 내용, 3번. 변경 내용. 변경 내용 뭐예요? 트랜지션으로 화면 중앙으로 이동하기. 트랜지션으로 화면 중앙으로 이동하기. 점 원이야 중에서, 그죠? 몇 번째인지. 헐 변수에 담긴 거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처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몇 번째인지 몇 번째 뺀지까지 담았지? 몇 번째인지까지 여기다 담았잖아. 한 번에 다 담았잖아요. 여기다 담았지? 전부 다 담은 거 확인. 그냥 여기서는 그냥 바로 쓰면 되겠다. 왕창이 밑에 있는 스타일. 스타일 점 트렌지. 근데 이게 그 자동 완성이요. 위에서 썼던 거면은 ABC라고 나오면 이건 한번 썼던 애가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너 이런 거 쓴 적 있는데 이거니? 하고 제시해 주는 거고요.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는 좀 모양이 달라요. 네, 이렇게 육각형으로 나오는 게 여기 있는 애를 얘가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잘 제시를 못 해주잖아. 그러면은 내가 자동 완성하는 그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런 걸 보완할 수 있거든요. 얘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네,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 한번 깔아봐. 이거 내가 다른 반 할 때도 깔았어. 여기다가요. 제가 여기에다가 써놓긴 했어요. 여기에 처음에 VS003번 VS 필수 설치 프로그램 중에서 탭9이라는 인공지능 자동 완성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을 가진 애가 한 서너 개 돼요. 유명한 애들이. 근데 이것저것 깔아봤는데 사용성이 그래도 그나마 편리한 게 탭9이 좀 편리해서 제가 탭9을 여기서 깔아보세요. 탭9 검색해 보시고 첫 번째 나올 거예요. 탭9. 탭9 설치. 이것도 유료 버전 당연히 이익을 남기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인공지능 자동 완성은 뭐 유료 버전으로 얘네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무료 버전으로 쓰는 것도 그런 대로 쓸만합니다. 설치가 금방 될 거예요. 그죠? 이거 닫고 탭9 금방 깔렸을 겁니다. 탭9. 탭9을 깔면 뭐 여기 로그인 이런 시스템까지 같이 들어오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지금 코딩하는 대로 다시 오셔서
멍청 밑에 점. 그 다음에 스타일. 점. 네. 여기 이렇게 나오는 애들 있죠? 이런 게 틀리면 아까 잘 안 나오거든. 트렌, 지, 네, 트랜지션. 얘가 조금 느릴 수도 있어. 트랜지션. 여기서 썼던 애가 다시 나오네. 여기 이렇게 착착 깔리는 글씨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얘가 미리 제시를 해주는 거야. 트랜지션은 네, 꽃다운표를 해가지고 여기다 써볼게요. 1초 is out 이것만 해서 만약에 얘가 미리 제시해준 애가 뒤에까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맞으면 선택하시면 돼요. is out 트랜지션 그죠? 그 다음에 멍청이 탭 하면은 선택이 돼서 넘어가거든요. 점 스타일 점 트랜지션은 이미 줬고요. 스타일만 선택할 거고 엔터 점 그 다음에 탑값 아이고 탑 이퀄 네, 내용은 여기다 쓸 거죠 제가 50%를 밀어보고 나오면 탭 처음에 막 제시를 해주니까 이게 처음에 습관이 안 되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습관이 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네, 미리 얘가 알고 이렇게 너 레프트 쓸 거 아니니? 인공지능이야 그래서 너 레프트 쓸 거 아니니? 탑 했는데 레프트 쓸 거 어떻게 알았어? 위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던데? 맞으면 탭이야. 맞으면 탭 이렇게 하시면 탭 키를 가시면 끝까지 얘가 지금 얘가 제시해 준 거를 내가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 위드스 아니? 위드스 살 건 아니야. 그래서 그대로 갈게. 여기 점 스타일 오른쪽에다 붙일게. 아 레프트가 아니라 요거는 오른쪽에 붙일 거예요. 오른쪽에서 밀어야 돼요. 지금 오른쪽에 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값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트랜스폼 변형만 좀 줄게요. 변형. 네, 크게 스타일 점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를 제가 할 거고요. 네,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저랑 똑같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트랜슬레이트에서 아니면은 계속 꿋꿋이 써보시면 돼요. 50% 콤마 50% 이렇게. 요게 맞았다. 얘가 지금 마무리해 준 것까지 맞았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또 다운표를 해가지고 여기 다운표가 안 맞구나. 어때를 쌍따로 할게. 쌍따로 하시면 돼요. 쌍따 안에 50%를 안 써도 되지. 얘가 지금 자동 완성을 해줘서 헷갈리고 있어. 네, 여기가 50% 콤마 50%죠. 그냥 쓰면 되죠.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50% 콤마 50%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0% 50%. 근데 가로축은 50%고 세로축은 마이너스 해주세요. 네. 오른쪽에서 밀어야 되니까 오른쪽은 50%를 밀어주셔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줘 보세요. 그럼 가운데 오는 거를 여기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스폼.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네, 그러면 끝났어요. 여기는. 끝났음. 그죠? 얘가 가운데 온 위치에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 가운데. 네, 근데 제가 여기에 마우마우를 안 한 이유는 아시겠죠? 오른쪽에서 라이트로 잡혀 있잖아, 라이트. 그러니까 미는 방향이 오른쪽에 50% 밀어놨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방향인 거예요. 50%인 거예요. 이거를 마이너스 50%로 그냥 하시면 저쪽으로 가지. 반대 방향으로 더 가버리잖아.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가운데 오는 거 일단 되시겠죠?
네, 선택자를 우리가 여기서 새로 쿼리 셀렉터 5를 사용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기. 소스를 푸시해 보겠습니다. 푸시. 템라인이 지난번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안 좋다는 게 좀 너무 막 이렇게 한 줄에다가 이거 전 버전은 제시어를 밑에다가 뿌렸거든요. 근데 옵션을 바꿔도 이게 옆으로 안 가, 지금. 내가 아까 쉬는 시간에 계속 옵션을 바꿔봤는데 옆으로 안 가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여기다가 예상되는 글씨를 찍어버리잖아.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거 일단 제거하고 제거하겠습니다. 탭라인 제거할게요. 탭라인 제거. 다시 로딩, 다시 로드 필요하잖아요. 다시 로드 하세요. 여기도 다시 로드. 네, 다시 지워주세요. 저는 편리하라고 깔라고 그랬는데 방해가 돼서 지웠어요, 다시. 자, 여기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각사각 했죠? 네, 이거 아까 그 닫았다 열었으면은 다시 연결하실 때는 다시 연결하셔야 돼요. Alt L 해가지고 다시 연결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실시간 연결은 한 번 연결했으면요, 그걸 닫았으면 끊어집니다. 그거하고는 연결이 끊어져요. 그거랑 연결 끊어진 건 닫으시고, 새로 연결한 거, 네, 새로 연결한 거랑, 그리고 자, 그러면 얘가 사각사각이니까 여기에다 사각사각 호출하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 주세요니까 DBL 클릭을 해보죠. on DBL 클릭. on DBL 클릭. on DBL 클릭. 네, 여기다가 함수명 사각사각. 네, 사각사각. 네. 이렇게 순수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나오는 게 사실 처음에 안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할게요. 네. 자동 완성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각사각. 나오죠? 네. 기본 기능 그냥 템라인 지웠어요. 네, 템라인은 아예 퇴출시켜야 되겠다. 네, 사각사각. 여기로 가보시면 가로 소가로 하시고, 사각사각. 그래서 이제 클릭하시면 나오겠지. 클릭 한번 해볼게요. 짠. 따닥.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사각사각. 네, 더블 클릭. 사각사각.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상이 누구냐? 대상 2번. 대상 선정합니다. 2번. 호출 확인 2번. 대상 선정. 우리가 뭔가 바꿔야 되려면 대상을 알아야 되겠지. 대상 선정. 대상은 지금 넌 뭐냐거든요. 클래스가 넌 뭐냐. 그래서 넌 뭐냐. 나야 나. 변수를 나야 나를 해볼게요. 나야 나. 네, 변수명을 찍고 여기에다가 도큐먼트 들어갑니다. 도큐먼트 점 쿼리 셀렉터 QS. 네, 쿼리 셀렉터와 쿼리 셀렉터 두 가지가 있다고 좀 전에 위에서 설명드렸죠 한번. 쿼리 셀렉터라면요. 클래스라 할지라도 만나는 거 하나를 딱 가져와요. 무조건. 점, 넌 뭐냐. 근데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이걸 쓸 때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밑에 쓰는 건 그냥 보세요. 도큐먼트 점 우리가 get element by class name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쓸 때 점을 찍으시면 안 되겠죠. 이름만 써야 되니까 넌 뭐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거를 쓸 때는 또 점을 잊어버리시는 경우, 반대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클래스 네임을 쓰라고 하는 애는 진짜 오리지널 순수하게 클래스 이름만 써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뭐 CSS 문법 뭐 점 찍거나 뭐 꺽쇠 쓰거나 띄어쓰기 하거나 전부 다 불허용. 그런데 쿼리 셀렉터 안에 있는 요 쌍따든 호따든 따옴표 안에 있는 요 부분은 CSS 선택자를 뭐든지 다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first child, last child 뭐 여러 그런 것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CSS 문법만 잘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쿼리 셀렉터라는 애가 우리에게 있고 만나는 거 처음 하나만 가져온다. 그래서 쿼리 셀렉터는 뭐다? 쿼리 셀렉터는 무조건 하나만 가져와요. 하나만 선택한다. 그래서 이거는 컬렉션이라는데 여러 개 담는 집합에 안 담겨요. 그래서 몇 번째가 없습니다. 얘는 몇 번째가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나야나 여기 선택이 됐는지 볼게요. 콘솔 더블로그. 콘솔 더블로그. 네. 나야나. 넌 뭐냐? 콤마 나야나를 찍어봐요. 나야나는 변수죠. 여기 변수에 담긴 애를 찍는 거야. 네, 여기다가 변수를 찍는 겁니다. 여기 변수에 담긴 건데 변수는 데이터가 담기는 저장 공간. 그래서 여기 요소가 담겨 있다 이거죠. 이 경우에는 요소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클릭하시면 얘가 여기에 나야나 넌 뭐냐에 뭐가 찍히는지 보시면 되겠죠. 확인해 보세요. 콘솔.로그. 네, 지금은 여기에 요소가 과연 뭘 뜻하고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는지 이거를 확대해서 보세요. 조그만 글자를 그냥 여기다 찍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큐멘트 하면 이런 공간 하나가 확 생긴 거예요. 점 쿼리 셀렉터 하면 그 중에서 구체적인 요소를 하나 딱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작동하는 애들을 여기다 코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자, 그래서 나무 확인. 더블 클릭해 보세요. 나야나, 넌 뭐냐? 아, 넌 뭐냐? 사각사각 주세요. 이거 지금 선택된 거 보이시죠? 아, 이게 지금 선택된 게 확실하네요. 찍어보니까. 요즘은 여기다 직접 요소를 찍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요소가. 요게 나오면 성공한 거예요. 요게 나오면. 네, 근데 뭐 이런 데서 만약에 그 쿼리를 만약에 점을 안 찍었다고 봅시다. 클래스인데 점을 안 찍었어. 그럼 넌 뭐냐라는 태그를 찾거든요. 태그가 있겠어? 넌 뭐냐 태그가? 네. 넌 뭐냐? 널. 네. 아예 그런 애가 없으니까 널이 나와버리네. 널이라는 건 빈 데이터란 뜻이에요. 이것도 데이터형이에요. 널. 네. 그러니까 없는 거지. 그래서 아하. 잘못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꼭. 네. 그래서 이제 변경 내용은 위로 올라가는 걸 이제 변경하시면 되겠죠? 위로 올라갑니다. 3번. 변경 내용. 변경 내용은 탑 트랜지션 그리고 위드스 하이트를 다 바꾸는데 내가 이제 상대 단위를 한번 알려드릴 건데 그 단위를 여기서 써야지 꽉 채우기가 좋거든요. 무조건 그냥 채워볼게요. 나야나는 지금 선택했고 스타일은 쓰면 되고 스타일 점 타값 네 위에서 쓴 적이 있으니까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나야나가 있고 점 스타일 그 밑에 있는 스타일에 보더 레디우스 또 레디우스 쓴 적이 있으니까 ABC라고 나온 건 위에서 쓴 적이 있는 걸 얘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보더 레디우스 보더 레디우스도 동그랬다가 그게 풀려야 되니까 이것도 0 주시면 돼요. 보더 레디우스가 50%였던 것이 풀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width, height를 화면에 꽉 채울 거거든요. 근데 화면 기준하는 그 단위가 있어요. 그 단위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써볼게요. 나야나.style. width. 예, width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일빵빵 100% 하면 부모를 찾거든요. 퍼센트를 하면 해당되는 부모가 누군지를 찾아요. 네, 그런데 여기다가 VW라는 이런 뷰포트 단위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요. 뷰포트 단위를 이렇게 쓰시면요. 보이는 화면을 무조건 기준해요. 보이는 화면. 그래서 모바일 시대 또는 요즘 같이 미디어 쿼리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때에 아주 유용한 단위예요. VW, VH. 그래서 이건 좀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보이는 화면 꽉 채우고요. VW는. 그 다음에 V 여기 하이트 값도 바꿀 건데 카피해서 내린 다음에 이걸 하이트로 바꿔보시고요. 하이그 HT 하이트 값으로 바꾸시고 보이는 가로 값이 VW고 보이는 높이 값이 VH거든요. 그래서 뷰포트 단위라고 하는 거를 여기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화면에 그리고 보이는 화면에 가로 채워 세로 채워서 화면을 꽉 채우게 하려고 제가 뷰포트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뷰포트 단위 VWH 네, 제가 뷰포트 단위란 말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에 설명할 때 뷰포트 단위가 이거였구나라고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야 나의 스타일에 예, 트랜지션 주면 되겠지 이제. 네, 트랜지션. 트랜지션은 아까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부터 지금 작동을 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3초 동안 작동하게 하고 1초 기다리게 할게요. 근데 탑값에 대해서는 따로 설정을 할게요. 탑값은 1초 동안 작동하고 기다리지 말아요. 0초 이러시면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1초, 1초 동안 기다리라고 해놨는데 기다리지 말게 하려니까 여기다 0을 준 거예요. 0초. 그래서 탑으로 올라가는 거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용을 써본다면 탑값은 1초간 기다림 없이 any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1초 후 3초간 작동하는 거죠. 그렇게 선택을 한 거고요. 일단 이거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일 시트의 각각의 값을 어디다 넣어주는 거야? 나야나. 나야나가 누구? 넌 뭐냐라는 클래스가 나야나였죠. 네, 나야나에다가 넣어봅니다. 그래서 나야나 스타일 시트가 따다다닥 바뀌는 거 확인. 소스 푸시는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스 푸시. 네. 이렇게 보고 네, 확인해 보시면 더블 클릭하면 되죠? 더블 클릭. 위로 올라갔다가 쫙. 그리고 얘가 이제 순서상 뒤에 있어가지고요. 네, 전체를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얘가 가운데 오진 않네. 음. 여기 비어 있죠? 채워지나? 이게 좀 늦게 움직여서 그렇구나. 음.
됐네. 여기다 이제 글자만 잘 나오시면 되겠어요. 글자만 잘 나오게 하시면 되겠어요. 글자. 글자. JS 입문을 환영합니다. 네, 요 문자 글자를 넣어볼게요. 글자를 넣고 가게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했을 때 여기 이제 그 다음 변경죠. 추가 변경은 4번에다 해볼까요? 4번 추가 변경 4 추가 변경. 네, 추가 변경은요. 글자 넣기고요. 글자 넣기. 자, 나야나에다 글자 넣으면 되겠죠? 나야나. 이번엔 글자 넣는 걸 진짜 써볼게요. 나야나 점 이너. 아까 이너 HTML은 해봤잖아요. 이너 텍스트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T만 대문자예요. 그리고 이퀄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는데요. JS 입문을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넣어보고요. 그래서 이너 텍스트가 뭐다? 이너 텍스트. 요거는 이퀄 값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값이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들어가죠. 이퀄은 그런 의미다. 여기다 뭐라고 쓴다? 선택 요소 내부의 글자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선택 요소 내부의 글자 데이터 넣기. 요게 바로 얘가 하는 일이에요. 이너 텍스트 T 대문자.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정해져 있는 이너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얘가 디자인이 아마 한번 글자 들어간 것만 확인해 보세요. 네, 글자만 들어간지 확인해 볼게요. 글자만 들어가는가?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면은 가운데 JS 입문을 환영합니다라는 글씨가 이렇게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세팅 값이 이제 글씨가 같이 커지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JS 입문을 환영합니다. 글씨가 잘 들어가시나요? 글씨가 들어가 주시는지 확인. 글씨 들어간 거 푸시 한번 하고요. 네, 이런 게 이제 대부분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CSS만 좀 건드리시면 이제 끝나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완전 마무리. 5번 글자 관련 CSS 변경하기. 그래서 나야나에다가 전부 스타일 시트를 먹이면 되겠죠? 점 폰트 사이즈. 폰트 사이즈는요 VW 단위를 제가 써볼 건데 이제 이 단위는 내일 하든지 바로 해야 되겠다. 6VW. 그러면은 요거는 뭐다? 뒤에다 이렇게 써볼게요. 가로 크기의 6%. 6% 이런 뜻이에요. 6VW는 바로 그게 6%의 글씨 크기를 만들어줘라. 그리고 나야나 스타일 점 컬러. 글자 색은 저는 뭐 여기다가 라임색을 썼어요. 네, 제가 똑같은 따옴표를 계속 써야 되는데 쌍따를 써야 되겠다. 네,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래서 그냥 한 가지 따옴표를 쓸게요. 네, 호따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라임. 자기가 넣고 싶은 색깔 라임. 이번엔 딴 색깔 써볼까? 아쿠아 이런 색 써볼까? 그리고 나야나 스타일 점. 이번에는 폰트 웨이트 쓴 적이 없어서 안 나오네. W가 대문자예요. W E I G H T 웨이트. 폰트 웨이트. 폰트 웨이트 볼드죠 볼드. 볼드 볼드. 네, 폰트 웨이트 볼드 할게요. 제가 이거 따옴표 쌍따옴표도 헛따옴표도 상관없는데 쌍따옴표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 이유가 자바 문법에 가면
여러 글자 찍을 때는 쌍따옴표 써야 되고 꽃따옴표 쓰면은 한 글자 원바이트밖에 안 들어가요. 여러 글자 쓰면은 꽃다운표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습관이 자꾸 꽃다운표에 들려버리면 잡아가서 코딩할 때 꽃다운표 자꾸 쓴단 말이야. 본인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꽃다운표를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딴 이유 없어요. 잡아가서 괜히 또 습관 들어서 헷갈릴까 봐. 프로그래밍이라고. 네. 네. 근데 지금은 쌍따옴표는 상관없습니다. 네. 폴드 그다음에 나야나 또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텍스트 섀도우도 좀 줄게요. 자, 이거는 뭐 CSS를 집어넣는 거죠. 텍스트는 그대로 가시고 섀도우는 S가 대문자 섀도우. 텍스트 섀도우는 XY 불러색이죠. 그래서 X축으로 5픽셀, Y축으로 5픽셀, 컬러는 3픽셀, 색깔은 검정색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그림자 들어가고 그 라인 하이트만 잘 주시면 이제 높이 값이 나오겠 그 가운데 오겠지 글이 나야 나점 스타일 점 라인 하이트가 H 대문자 EIG H EIG HT 하이트 네 요렇게 하시면 여기에 100 VH 즉 높이 값의 100%란 뜻이에요. 높이 크기 100% 보이는 화면 높이 값의 100% 이게 100VH라는 단위입니다. 이 내가 단위를 따로 안 해가지고 지금 제가 쓰기가 좀 불편하게 쓰고 있어요. 가로 크기도 보이는 가로 크기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화면. 위에도 마찬가지. 화면 가로 크기 6%.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이는 화면을 무조건 기준합니다. 네. 또 VWVH도 여기다 사용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건드려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트랜지션은 전부 다 먹으라고 해놓은 게 있으니까 다 트랜지션이 되겠지? 확인해 봅니다. 확인. 더블 클릭. 쫙 커질 때 되죠? 네, 이렇게. JS 입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스 한번 맞춰보시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중요한 부분, 선택하는 부분만 정리 한번 하고 제가 여기 정리하는 거는 다 써놨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확인만 하고 네, 첫 번째 인트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트로. 전체 그림을 본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전체 그림. 자바스크립트 전체 그림을 우리가 풍경을 크게 한번 봐야지. 내가 갈 곳이 저긴데 전체 풍경을 본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풍경이 바로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니까 이거부터 출발해서 마지막에 제가 도착할 부분이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맨 끝에 편이 도움입니다. 에러 나거나 뭐 안 잡힌다. 아직 뭐 에러 디버깅 이런 얘기는 제가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혹시 지금 안 잡히는 건 제가 좀 봐드리고요. 네. 자, 그래서요, 여기 내용적으로요, 제가 위로 가서요, 쫙. 자바스크립트 어쩌고저쩌고, 화면 출력은 어쩌고저쩌고, 코드 특징 어쩌고저쩌고. 자바스크립트는요, 만나는 즉시 바로 실행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실행시키기 위해서 함수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벤트 명령 코드가 실행되려면. 네. 그래서 함수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라는 거는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입력되는 상태 변경 관련 시점을 구분하는 겁니다. 어떤 시점. 네.
어떤 시점을 구분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벤트 종류는 마우스 관련 이벤트, 클릭, 뭐 더블 클릭, 마우스 오버, 마우스 아웃 이런 거. 그다음에 키보드 관련 이벤트는 키 다운, 키 업, 키 프레스. 기타 이벤트는 로드, 포커스, 블롯 등등 많이 여러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벤트하고 함수하고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내가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눈에 들어오지. 네, 요소 안에 on 플러스 이벤트명, equal 값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보입니다. 그리고 equal의 의미는 뭐다? 같다는 뜻이 아니다. 절대로 같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할당 들어간다. 그 전문 용어가 할당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JS에서 점의 의미는 뭐냐? 점 찍고 들어가고 점 찍고 들어가고 점 찍고 들어가고 하위.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이런 거야. 우주 점, 은하계 점, 태양계 점, 지구 점, 대한민국 점, 서울 점, 강남구 여기까지. 예. 들어오는 거잖아. 점점점점점점 축소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요, JS에서 코드를 마무리하는 세미콜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안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선언적 함수 끝에는 세미콜론 안 쓰고요. 그리고 if문, for문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제어문 끝에도 세미콜론 안 써요. 여기다가는 쓰면 에러는.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썼다가는 에러가 나요. 네, 함수 그냥 선언한 함수 있잖아요. 여기에는 에러가 나요. 쓰면. 그리고 내가 말씀드렸던 거 어떤 분들이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세미콜론 쓰지 마. 그래요. 저 학생들 중에 세미콜론을 안 쓰는 훈련생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세미콜론 안 쓰시네요. 그랬더니 예. 이유는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안 물어봤어요. 그냥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된다니까? 그거 봐봐. 이거예요. 오토 세미콜론 인설션이라는 장치가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어요. 세미콜론 안 쓰고 지나가면 얘가 구문 분석을 하면서 세미콜론을 자동으로 넣어줘요. 그래서 에러 안 나요. 네. 편해졌지? 편해졌지? 네, 편해졌는데 이제 자바 가서 그려보시면 다 망해버려요. 안 쓰면. 네, 그러니까 붙이는 습성이 좋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안에서 편집할 수도 있지만 구문 분석에서 오류 분석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직접 세미콜론을 넣어주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한에 있어서는 세미콜론 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고 너무 너무 막 귀찮고 그럴 때 안 넣긴 합니다. 가끔 안 넣기도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JS에서 따옴표의 의미가 있어요. 따옴표, 쌍따옴표, 호따옴표, 따옴표를 쌓았다. 그거는 값입니다. 스트링 값. 문자 데이터를 쌉니다. 문자 따옴표를 안 싸면 변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다뤄줄 거고요. 그 다음에 JS에서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DOM, 오브젝트 모델. 여기서 어떻게? get element by id. 그래서 id 요소를 유일하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get element by id. 요거는 이제 이름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가져와라. 요소를 id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클래스를 가져옵니다. get element by class name. 네, 클래스 이름으로 가져와라. 근데 이제 여러 개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클래스일 경우에는요. 순번하고 그리고 개수 이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순번과 개수. 점 아이템 순번 또는 그냥 대괄호 순번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쓰면서 익숙해지실 거니까 뭐 지금 당장 접수가 안 되셔도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컬렉션에 담겨요. 여기 보면 내가 중간에 180번째 라인쯤에 돔 컬렉션 참고라고 해놨거든요. 네, 이거는 라인은 다를 수가 있겠지. 밑에 코딩도 했으니까. 링크 한번 열어볼게요. 예, 여기 우리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돔 컬렉션. HTML 덤 컬렉션, HTML 컬렉션 객체. 네, 그래서 HTML을 여러 개를 묶어서 담아주는 목록이고요. 우리가 배열을 배우고 나면 배열하고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배열하고는 다르다. 대괄호에서 쓰니까 배열로 알기가 쉬운데 배열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이렇게 개수만큼 돌아주는 폼은 쓸 때도 이제 많이 나올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다음에 get element by 태그 네임도 있어요. 이건 지금 오늘 여기서는 안 써봤는데 클래스 쓰는 거랑 비슷해요. 모양만 태그 네임이고 태그명을 써주시면 돼요. 데이터로. 여기 얘를 제가 들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요. 태그명. 이렇게 태그 네임 div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태그 네임 a, 태그 네임 span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쭉 매우 길어지니까 되게 불편하다 이거죠. 누구 밑에 누구를 이렇게 선택해서 한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쿼리 셀렉터라는 방법 두 가지 이거 쿼리 셀렉터 그리고 쿼리 셀렉터 올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CSS 속성 변경하는 거는 해봤고요. 스타일점 스타일 속성명 이꼴 속성값까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하는 건 변수를 사용해라. inner HTML 하면 HTML 코드를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텍스트는 inner 텍스트로 바꿀 수 있다. 네, 그런 내용들을 좀 주요하게 했고요. 이제 돔에 대한 정리는 이제 사용하면서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끝! 고생하셨습니다.